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남자 식신일주에 대해서 예전에 궁금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남자 식신일주는 여자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여자의 식신일주들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한테 벌벌벌 떠는 거죠. 내 인생의 중심이 자식한테 포인트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내가 집안의 가주가 되어야 되고 매우 버거운 일생을 살아가고 모든 능력을 본인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이 남자 식신일주의 경우에는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 식신일주에게 있어서는 이 배우자의 궁에 처가가 들어있잖아요. 자식이 아니고 아내와 처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내하고 처가에게 벌벌벌 나는 아내가 최고야. 내 처가가 중심이야. 나는 처가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면 왜 남자 식신일주는 아내를 끝까지 붙여두고 잘 살 수 있냐면 부부 궁에는 부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남자 여자가 둘이 부부 관계를 이루어서 이 남자 식신의 경우에 아내를 최고로, 아내를 매우 소중하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부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식신의 일주는 처가떡, 아내 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의 역할이 하나도 없고 자식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여자 식신의 일주와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격적으로는요, 활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오지랖이 넓고 호기심이 매우 많습니다. 식록, 천주기인이라고 하죠. 식신일주를요. 그래서 먹을 것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풍부한 상황도 오는 게 맞지만 농사를 짓건 무엇을 하건 먹을 것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음식 솜씨가 매우 뛰어납니다. 남자인데도 자기가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와이프보다 더 잘해. 그리고 모든 일이 이 남자 식신일주건 여자 식신일주건 모든 일이 본인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가주죠. 그러니까 남자의 가주는 말이 돼요. 남자는 힘도 세고 앞장서야 되고 총대를 매야 되고 본인이 앞서 나가는 것이 욕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여자가 리더가 되기가 매우 힘들어요. 만일 남자가 밖에서 고정관념이다, 뭐 좁은 소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녀 차별 전혀 없고요. 귀하고 안 귀하고의 차이도 거의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또 이 전 세계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룰과 보이는 룰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남자 식신일주에게 있어서 남자 식신일주에게 있어서 보이는 그거 남자가 리드하고 남자가 가주이고 이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시대 장소, 위치에 따라서 남자가 리드했을 때 매우
멋있어 보이는 형태하고 여자가 리드했을 때 멋있어 보이는 형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나죠. 예전에 생산, 힘이 되게 중요하고 조금 더 약간의 미개한 사회일 때 그때는 남자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복지가 상승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일 때는 여성의 섬세하고 돌보아지는 그것이 훨씬 더 부각이 되죠. 그래서 시대와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역할이 더 중요한 곳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식신일주한테 있어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식 솜씨나 레시피, 요런 재능,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발달돼 있어요, 이 남자한테. 그래서 미각도 되게 높아서 미식가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별미를 맛볼 수 있나라는 것을 알아요. 분별할 줄을 알죠. 재주가 매우 많습니다. 팔방미인이에요. 사색적이고 현실적이고요. 여유가 좀 있어요. 왜냐? 본인이 되게 잘났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옆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식신일주인 경우에는 된다가 삶의 모토이기 때문에 왜 안 됩니까? 그 대장금에 나왔던 장금이가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이런 대사가 있었죠. 식신일주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된다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방법을 다 해봤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죠. 그리고 자신이 매우 좋아서 하는 일이고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매우 좋아하죠. 애들이랑 노는 거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둘 수 있다는 점이고요. 한길 정신이 있습니다. 연구, 노력, 달인, 노하우 뭐 이런 것들 자수성가를 하게 됩니다. 윗어른의 사랑을 받는다. 신의 사랑을 받게 되죠. 식신일주이기 때문입니다. 초년 고생을 하고요. 외모로 배우자를 고릅니다. 배우자가 미남 미녀예요. 이 식신일주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남자 식신일주, 여자 식신일주 모두 다 조건을 내건 그러한 사랑을 하질 않아요. 맨 처음에 이제 만약에 부잣집 여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집안에서 반대하거나 뭐 부딪히거나 뭐 이러한 것들에 이제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정말 더 나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과 만나가지고 만약에 무슨 일을 저질렀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건을 보면 그 부잣집 여자를 골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따지질 않아요. 이쪽이 조금 더 낫냐 안 낫냐 이 저울질보다는 물론 저울질도 물론 하지만 그래도 이 느낌, 이 본성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식신일주이기 때문에 외모로 고릅니다. 내가 하면 되잖아. 지금 현재 있는 게 뭐가 중요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잖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이성운이 매우 빠릅니다. 예술적인 끼, 예능, 기능. 이 예술적인 끼는 무엇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화류계, 방송계, 종교계 이 세 가지는 화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끼, 예능 이런 것들은 바로 화계하고도 조금 닮았죠. 그래서 식신일주들이 대부분 하는 것이 음식점이랄지 방송이랄지 이러한 것들 또는 종교계, 화류계 요것이 바로 식신일주가 가는 방향입니다. 이 관직이나 연구실 근무 이러한 것들 학문적인 쪽 이쪽 학문만 추구하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조그만 그 영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만약에 포크레인 기사야. 근데 식신일주야.
그러면 포크레인만 열심히 파는 거는 이제 관성들은 같은 직업에 임하더라도 자기 그 직업 분야만 딱 거기만 들이파요. 근데 이 식신일주들은 얼른 어떻게 하면 쉽게 일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딱 가져버리고, 그리고 외부로 눈을 돌려가지고 뭐 음악을 더 즐긴다든지 다른 거 뭐 농사를 지면 어떻나, 막 그냥 각양각색 다방면에 모든 것을 조금씩 다 배워봅니다. 다 해봐요. 그게 이제 바로 식신일주들이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꾀가 많고요. 책임감 매우 높습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직주 이동이 빈번해요. 왜냐면 이렇게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고 그런 말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 말이 무엇냐면, 이 사람은 재능과 재주는 매우 뛰어나는데 한 가지에 올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 일을 잡아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또 잘난 척 좀 잘해요.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이 봤을 때는 잘난 척이야. 말을 따박따박 잘하는 것은 잘난 척이라고 해요. 이 식신일주가 매우 잘난 척을 잘하지만 본인이 잘난 척을 하는 것을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던 어쨌든 말이 많다는 것은 잘난 척이고 나대는 거가 돼요. 그래서 관성들 입장에서는 말이 많은 것이 매우 시원하면서도 저 사람하고 같이 오랫동안 우리 같은 간직에 있기가 매우 힘들겠다. 쟤는 좀 튄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구석으로 몰려요. 그럼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와요. 이 관성들의 입장에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 식신일주가 매우 불편합니다. 이 식신일주는 원리를 파악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그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그 규칙들은 다 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관성들 입장에서는 네가 왜 생각을 하고 그걸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냐,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구석으로 자꾸만 몰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식신일주들이 대부분 이력서가 되게 화려합니다. 식신이 있다 일단, 그럼 동자신이 발동한 것과 같이 막 자꾸만 내가 구석으로 몰리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거기서 관성과 합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끝끝내 조금 따돌려지지만 끝끝내 거기서 있다가 리더가 되고요.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탁탁 끊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력서가 매우 짧은 이력이 매우 많이 붙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굴곡진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칙 무시하고요. 유시무종.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내성적이야. 그래갖고 이제 뭔가를 시작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딱 가닥 라인을 딱 잡아가지고 딱딱딱딱 하긴 하는데 몇 개월 지나면 이제 끝이야. 몇 년 지나면 끝이 돼버리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력서가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나의 고생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생의 값은 사실은 같아요. 같기 때문에 평탄하게 평생을 가든가 바닥을 쳐서 완전히 반등하든가 총량은 같지만 어떠한 삶을 펼쳐진 것인가 약간의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식신일주가 일을 함에 있어서 왜 자꾸만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내가 왜 나와야 되나,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해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식신일주가 조금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그릇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계산적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을 매우 잘해요. 그렇지만 이 비계산적인 그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혹은 자신을 칭찬하는가 막 이러면은 이 간도 쓸개도 다 빼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계산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재성의 입장에서는 5만 원 냈으면 5만 원어치만 딱 해줘야 되고 10,000원 냈으면 10,000원에 맞는 그 값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남겨야 되고 그런 입장에 놓이는 것이 이제 재성의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 식신일주는 똑같은 규정을 적용을 하다가도 나한테 너무 좋은 말을 해준다거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라거나 막 그럼 막 2배로 줘. 막 원가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다는 거죠. 창의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감정 표현을 매우 잘하죠. 솔직합니다. 눈물 많고요. 동정심이 매우 뛰어나죠. 튑니다. 튀어. 화술, 말빨, 썰 매우 뛰어나요. 거기에 설화가 당연하게도 낍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설화가 반대측 입장에서 보면 목화토금수에서 예외 20%를 만들어놨던 그 이유는 뭐냐. 목화토금수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극을 이루는 한 칸 띄어서 극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냥 보기만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보기만 해도 싫어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꼴보기 싫거든요. 그러면 트집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화를 타게 돼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모성애가 매우 높죠. 직감력이 뛰어납니다. 칭찬하면 더 잘해주고 욕하면 복수하려고 그러고요. 도우려고 하죠.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심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랖이에요. 그게 나쁜 말로 말하면 오지랖입니다. 다정하고 따뜻하고 감성적입니다. 아집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잘난 척으로 보이고 설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관성하고 공통점이죠. 관성도 타인이 누군가가 말을 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대기하기 때문에 이 공통점 어떤 것과도 이렇게 섞이게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섞이는 면이 교집합이 있죠. 근면성실합니다. 분주하고요. 순수합니다. 인류애가 있고 해로난망이라는 것은 이 남자식 신일주들은 거의 대부분 해로가 가능해요. 끝까지 가요. 근데 언제 떨어지냐. 직주의 이동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부인의 입장에서는 식신일주의 부인의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제발 롱런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쟤는 왜 자꾸 멀쩡한 직업을 남들이 봤을 때 괜찮다고 하는 그 직업을 왜 유지를 도대체 못하냐. 그러면은 와이프 입장에서는 애를 키워야 되고 이 달달이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불안정 요소가 돼버리거든요. 식신일주가. 그러다 보니까 해로난망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 위기를 사실은 넘겨요. 남자 식신일주는 와이프한테 그냥 제가 만약에 바람을 폈더라도 그냥 무조건 너밖에 없다. 무릎 꿇고 그냥 빌면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 식신일주들은 와이프를 참 잘 다뤄요. 이 남자 식신일주는요. 되게 잘 다루기 때문에 이 식신일주의 와이프 되는 사람이 정말로 이 식신일주를 한 20년 겪어봐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독립적이었다면 저 인간하고는 안 살았겠구나. 사랑만 가지고 살 수가 없구나. 막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했다면 나 당신하고는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어. 이렇게 하면은 이혼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식 신일주에 있어서 세로난망은 불안정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투면서도 매우 오랫동안 가는
많은 형태를 보일 수가 있고요. 이 와이프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식신이 묘화계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식신일주가 병지살에 놓여 있는 경우, 식신일주가 장생장성에 놓여 있는 경우, 관대화계에 놓여 있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의 식신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형태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식신 묘하고 화계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여자 식신일주한테 있어서는 묘화계, 내 자식이 묘하고 화계에 들어있어. 그럼 자식의 근심이 있다는 얘기죠. 성소수자가 됐든 왕따가 됐든 질병이 됐든 이 아이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식한테 벌벌벌 떠는 상황이 되고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식신일주의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하늘처럼 떠받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그 자식은 매우 소심하고 번뇌가 많고 이거를 막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하고 엄마 화장실 가도 돼요? 엄마 먹어도 돼요? 엄마 뭐 해도 돼요? 이런 것처럼 이 아내의 형태가 마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식의 형태처럼 본인 스스로가 반듯하게 서가지고 판단을 못하고 여보 이거 해도 돼요? 여보 어디 가셨어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여보 이것도 해야죠. 막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성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조절하고 독립적으로 뭔가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자 식신일주의 묘화계에 놓여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소심이에요. 그러니까 관다이거나 관다여가지고 매우 막 늘씬하겠지만 이렇게 뭔가를 스스로 판단을 잘 못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계속 따라가요. 그러니까 식신 묘화계에 있는 경우에 남자의 식신 묘화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 남자 식신일주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 식신 묘화계에 있는 여성이라면 자, 남자 식신일주가 묘화계에 놓여 있어. 그러면 아내하고 처가가 묘화계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성향이 매우 높고 신기가 대단히 중중하고 그리고 혼자 판단을 잘 못하는 아이 같은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 식신일주가 다 알아서 하는 가주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신일주가 와이프한테 매우 이렇게 벌벌벌 떨어요. 처가한테도 매우 잘하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한테 잘하는 거면 이 부부의 운으로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식신일주가 병지살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식신일주의 병지살이면은 직주 이동이 매우 심하고 소심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모토로 여기고 병하고 지살을 읽어보세요. 이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신이 묘화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내 아내와 처가가 묘화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식신일주인 경우에는 묘화계가 내 자식이 묘화계에 놓여 있다. 내 자식이 병지살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장생장성 또한도 가장 좋은 것은 좀 보기가 좋은 것은 장생장성 관대화계겠죠. 식신일주가 장생장성이다. 그러면은 좀 가벼우면서도 발이 넓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영업, 식당, 미용실, 식당, 사람들 인기 매우 많은 그러한 직종으로 어둠 없이 매우 활발하게 잘 지내면서 일도 잘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장생장성에 놓인 식신일주 남성이죠. 그리고 관대화계에 놓여 있는 식신일주야. 그러면은 공무원이에요.
간직 공무원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이 매우 많죠. 자존심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매우 많은 공무원인데, 그런데 그 공무원이나 뭐 정규직, 관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직에서 이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왜냐? 생각이 관대에서 식신이라는 것은 일단 부딪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매우 많은데 나는 이 관을 쓰고 있고 이 관직을 지켜야만 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놓일 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그 번뇌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긴 하는데 늘 생각이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어. 거기서 농사도 짓고 내가 요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면 시골로 내려가는 경우가 매우 많게 되죠. 그렇지만 자존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관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관도 지켜야 돼. 요거 때문에 그 번뇌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행도 못하고 관직을 지켜야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묘화계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종교 쪽으로,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야 되니까, 그리고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해야 되니까, 그리고 병짓살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이동을 말하잖아요. 병도 이동이고 짓살도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직주 이동이 매우 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소심해서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본인의 치유이고 다른 사람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늘상 봐야만 본인의 번뇌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좀 편하네요. 같이 어울린다. 왕따 당하는 게 매우 싫어요. 그래서 매우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딪힌다, 싸운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런 성분이 제외됐어요. 그 사람이 나를 혹시라도 무시하거나 이런 거가 있을 때는 그냥 안 놀아버리지 싸우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냥 뒷담화 조금 까고 뒷담화도 대놓고 까는 게 아니라 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처가 너무 컸잖아 막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너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했구나, 쟤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병지에 놓여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래서 이 짓살에 놓인 사람들은 대부분 무역, 외교, 이동, 해외로 나가서 뭔가를 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한다, 저쪽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면서 이거를 전해주고 문화 이런 것들을, 문명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일, 거래를 하는 일, 그런 것들이 주업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장생과 장성은 자영업, 식음료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대화계는 관직에 놓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이 식신일주 남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성의 식신일주하고는 형태가 매우 다릅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밑에 안 했네요. 이 정축, 병술은 묘화계에 놓인 경우고요. 임인, 무신은 병짓살에 놓인 경우고요. 계묘, 기유일주는 장생, 장성에 놓여 있죠. 정미, 병지는 관대, 화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공무원, 식당 주인, 이쪽은 무역, 이주, 해외 이민, 교육 이런 쪽, 그리고 이쪽은 종교, 스님, 뭐 이러한 그런 쪽, 이러한 입장에 놓이는데 이 어떤 경우라도 이게 뒤섞일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의 성분이 연월일시에 다른 성분이 더 많이 추가돼 있어. 그러면 다른 일에 당연하게도 놓일 수 있어요. 자, 정축과 병술은 성분이 음양만 다르지 성분이 같죠. 그렇지만 얘는
차가운 땅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죠. 이쪽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병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쪽이 조금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좁을 수도 있다면, 그렇다면 이쪽은 더 넓게 많은 사람과 지낼 수 있는 성분, 이 음과 양에 따라서 약간의 성분 차이가 나죠.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